안녕하십니까. 제7장 혁신을 조사하게 된 김혜원 황연주입니다. 목차로는 혁신이란 혁신의 어려움, 혁신의 아이디어, 투자의 가치 판단, 위험과 불확실의 대응 등이 있습니다. 먼저 혁신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제품,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술 등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은 새로운 것을 도입함으로써 변화하고 생존하고 또 성장합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경영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혁신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창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해서 혁신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며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혁신하지 않으면 내일 뒤처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들이 쇠락하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현재의 성과에만 안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에 실패한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표 기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닥이라는 필름 회사를 기억하시나요? 필름에서 디지털화로 변해가는 시대에 대처하지 못해 무너진 100년도 넘는 수명의 업계 1등이었던 코닥의 문란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동시에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코닥 회사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후반까지 전 세계 카메라와 필름 시장을 석권했던 기업입니다. 코닥에 의해 카메라 시장이 형성되고 코닥에 의해 카메라 시장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후반부터 새롭게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이 되어 코닥 카메라가 팔리지 않자 코닥 회사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사로 초빙하여 디지털 카메라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였습니다. 코닥 회사의 진정한 숙제는 수익성이 좋은 정통적인 사업을 너무 일찍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분야에 자리 잡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현재만 생각한 코닥은 새로운 분야의 자리를 잡지 못하여서 2011년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시장과 기술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극단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를 위해 투자한 돈이 아무런 이득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혁신하지 않는 이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고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공경스러운 상황은 경영이 감내해야 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혁신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혁신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혁신이 생겨납니다. 회사가 힘들 때 해결책을 만드는 제약이 도리어 창의적인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토요타라는 자동차 회사가 개발한 즉시 공급이라는 재고 관리 기법도 충분한 재고를 쌓아둘 수 없는 좁은 작업 공간이라는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고객 서비스 혁신으로 제2의 전성기를 노리는 CEO의 찰스 슈왑을 아시나요? 찰스 슈왑은 온라인 증권 거래의 선두 기업인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찰스 슈왑은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혁신을 이루는 규율을 실천으로 옮겼는데요. 그들은 고객 불만을 해결하고 조사하는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불만에 응답하는 것을 우편으로 응답하는 것이 법적인 조건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이 방법은 법적인 조건이 아니었고 응답 기간만 길어지게 하여 오히려 고객의 불만을 더 유발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슈왑은 어떻게 하면 더 고객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였는데 고객 불만 응대를 전화 응대로 대체하면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응답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시키는 성과를 이루었고 거기서 만족하고 멈추지 않고 응답 기간을 48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더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고객들은 빠른 응답과 불만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결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합은 부서의 성과 척도를 불만 응대에서 고객 유지로 바꾼 것이었고 조직에서의 혁신은 긴밀하게 협조하는 형태로 새로운 가치를 찾는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혁신에 필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을까요? 이론적인 방법으로는 고객의 눈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행적인 방법으로 혁신의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관찰을 통해 고객의 숨은 니즈를 파악한 펩시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플라스틱 콜라병을 도입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간 펩시의 현명한 전략은 코카콜라병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혁신이었습니다. 1970년대 펩시는 미국의 콜라 시장에서 코카콜라에 한참 뒤져 있었습니다. 주도권을 잡고자 했던 펩시의 마케터들은 사람들이 콜라를 사서 마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50가구를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콜라를 마실 수 있게 하였고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마시는 콜라의 양은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콜라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펩시는 들고 다니기 어려운 유리병 대신에 플라스틱 병을 만들었고 6짜리 묶음 대신에 더 많은 묶음을 출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슈퍼마켓에 코카콜라와 동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플라스틱 묶음형 펩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호기심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얻어지는 혁신입니다. 다음은 투자의 가치 판단입니다. 투자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투자의 가치 판단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한 상황을 대상으로 하며 위험을 수반하는 의사결정입니다. 따라서 알려지지 않는 것 혹은 위험을 다루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험 앞에 우리는 판단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욕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불이익이 올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판단이 흐려지고 마비되어 합리적인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게 하는 것은 위험 회피입니다. 위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을 다루는 체계적인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투자의 가치 판단에는 리얼 옵션이 있습니다. 리얼 옵션이란 단계적 투자로 미래의 기회와 가능성을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투자 대안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여 과도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투자를 하여 상황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 한 달이 걸쳐놓기입니다. 리얼 옵션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를 수행할 권리를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사업 초기 단계에 어떤 것을 좀 더 알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것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험과 불확실의 대응입니다. 위험과 불확실의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과 그 확률을 곱한 기대가치를 통해 판단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1번,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돈을 걸고 수동적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단순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2번, 현재의 결정 시점과 원하는 결과 시점 사이에는 보통 많은 불확실을 선택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 실제 상황에서 불확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4번, 경영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위험과 불확실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힘겨울 때에는 의사결정 나무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란 나무 형태의 그림으로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사업에서는 물론 개인적인 일까지 불확실이 있는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불확실과 미래에 해야 할 의사결정에 대해 앞을 내다보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불확실한 모든 경우에 확률을 부여하고 각 가지의 끝을 나타내는 결과의 기대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서경영과 김혜원 황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